하겠습니다. 연수 두 번째 강의는 대구 근대교육의 시작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강동초등학교 손병철 교감 선생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철 교감 선생님께서는 협성학교, 대구 달성학교 등 대구 교육의 시작에 대해서 특히나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오신 분입니다. 해당 부분의 주제는 아직까지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가지신 생각과 비교하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손병철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선생님, 음소거 됐나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제가 대구 근대교육의 시작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앞선 강의가 워낙 거대한 담론 같은 우리 김정학 관장님이 글로벌 하시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 저 역시 요즘 OECD 2030 미래교육이라는 보고서를 보면서 관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게 우리 교육에서 어떤 시사점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은 2016년도 박물관 개관 준비를 하면서 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계속 연구했던 내용들인데 상당히 좀 분량이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제가 쪽지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진짜 유초, 중, 뭐 역사 전공자들도 계시고 다 경북 스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엄청난 이런 강의를 맡게 되어서 저도 상당히 참 떨리면서도 이게 워낙 논란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이게 대구 근대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대부분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2, 3, 4 이 4개 학교를 순서대로 이게 1896년에 시작하거든요. 이걸 순서대로 지금 계속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4개는 학술진흥재단에 가면 제 이름 검색하면 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구 경북연구원에 들어가셔도 제 논문 일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수창학교를 거의 다 썼습니다. 근데 이걸 차례대로 쓰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오늘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대구 근대교육은 우리 민족의 노력으로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시되고 왜곡되냐면 1943년 대구 부사가 일본인이 발간합니다. 거기 보면 대구는 일본 땅이라 그러고 삼국시대부터 자기 땅이라 그러고 막 그 부사 내용이 맞지 않아요. 이게 정상우 박사가 이거 하나 가지고 논문도 썼는데 대구 부사를 가지고 그 왜곡된 논문 그 대구 부사에 보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대교육의 효시는 달성학교라고 딱 써버려요. 근데 이걸 후학들이 검증 없이 그대로 지금 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굳혀져 버린 거예요. 달성학교는 대구 근대교육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게 1899년에 그 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김도영
박사라든가 김일수 박사님도 그렇고 일부 이 박사들이 그 전에 학교에 있었다는 정재걸 교수님도 그렇고 그런 뉘앙스라든가 달성학교는 이런 학교라는 걸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이전의 학교를 찾아보자 해서 찾았는 학교가 대구부 공립송학교라고도 하고 경상북도 관찰부 공립송학교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이 간보로 다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13개 그 관찰부거든요. 이게 13개 관찰부예요. 이 관찰부하고 주요 계양지, 주요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38개가 설립이 됐는데 여기 보면 대구가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학부령 5에 요 지역을 설치한다고 돼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여기 보면 경주가 또 같이 나중에 설립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다 남아 있는데 간보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간보에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기록만 그렇고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뭐 혹은 또 그거는 한자나 가르치는 그런 서당 같은 그런 학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이 학교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게 있었는지 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요게 일본인이 처음 시작했던 거거든요. 요거는 보면 지금 종로초등학교 전신인 그러니까 남성교회 쪽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1900년에 학교를 설립합니다. 이게 그때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자애들만 최초의 여자 교육이 시작되는 그 모습이고 요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이 부분을 앞으로도 더 연구 발전시켜야 되는데 윤상태라고 대구의 그 독립운동가 중에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게 덕산학교를 설립을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30년대 보통학교로 바뀌면서 월배 초등학교의 전신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일본인이 말이 안 되는 게 너는 구옥에서 시작해서 한자만 가르치고 뭐 그게 어떻게 소학교냐 했는데 실제는 일본인 교과서를 심상소학도 본따서 가르쳤고요. 이 일본이 구옥이라고 했던 이 건물 자기들도 이 구옥에서 한자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왜곡시켰던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럼 학교가 어디 있었냐? 학교의 위치가 여기 감령 공회도에 이게 1907년 그 백남준 보고서에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경상 감령공원이 어딨냐라고 찾았을 때 그 선화당 여기 옆에서 보면 이쪽이죠. 지금의 중앙로역 쪽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장관청 여기 보시면 전 장관청은 연전공립소학교 이렇게 이게 백남준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38개 지역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 고종이 학교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이게 지금 여기 잘려서 안 나오는데 1905년에 보면 간도에도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학교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럼 이게 왜 학교가 설립이 됐냐 하면요. 갑오 농민 항쟁을 농민운동 그 농민전쟁에서 이제 그게 가거제라든가 신분제가 철폐되잖아요. 근데 가거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선발을 해야 되는데 선발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학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고종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립송학교를 설립을
하기 전에 사범학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던 거죠. 이게 물론 뭐 속성가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게 사범학교의 한성 사범학교의 졸업생들을 발령을 내요. 그래서 대구 최초의 대구 교원이 누구냐 하면 이항선 씨가 이게 간보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대구부 공립소학교 교원 이항선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변영대하고 이거는 인천에 발령받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뭐 이동을 하게 되죠, 서로. 특히 여기 보시면 이항선 다음에 제가 쭉 간보를 다 뒤져가지고요. 몇 월 며칠에 부임하고 몇 월 며칠에 그러니까 해임됐는지까지 다 다른 데로 이동했는지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이게 조금 밑에 부분 자꾸 잘리네요. 이 특이한 거는 여기 마지막에 엄성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김영재라는 사람이 있죠. 이 김영재라는 사람이 2급에서 4급으로 되는데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호봉제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교원이라는 제도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가나에서 공립소학교들이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급하게 시작돼야 되고 부지를 구할 재정적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로 가나나 향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소속 교원토 그러니까 향교전 같은 그런 토지에 대해서 유림들이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학교로 붙여라. 그건 너 이제 향교가 교육적인 기능을 이제 문묘 기능으로 축소되니까 그 땅을 붙이라고 하니까 반발이 좀 있어 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교원 제도를 지역에 그 한학을 하는 사람들을 부교원 제도로 둬가지고 소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게 하는데요. 여기 이두석이라는 사람이 제일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들락날락 물론 해임 임용됐지만요. 이렇게 교원, 부교원에 대한 명렬까지 다 명단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얘들이 일본이 말하는 거 보면 뭐 학교를 방문했더니 가서 뭐 부교원만 남아 있고 그게 쯔네야라고 나중에 조선 교육에 상당히 그 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1902년에 경상북도 관찰부 공립소학교를 방문했던 기록을 써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비하를 했냐 하면 조선은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조선에 가서 발전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동아동문회에 보고를 해요. 동아동문회는 그게 이제 제국주의 천병이라고 말하는데 최수도 경대 교수님 책을 보면 거기에도 달성학교가 이런 학교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달성학교 전에 공립성학교가 엄연히 존재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 공립성학교가 있었는데 1906년에 그 달성학교가 대구 공립보통학교로 승계된다고 대구 부사에는 그렇게 쓰거나 대구시사 1973년 시사에는 그렇게 쓰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학부령 27호에 현 공립소학교 직원은 이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다음 학교로 승계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통학교장 대구 보통학교 교원 엄성구거든요. 아까 제가 조사했던 명단에 보시면 마지막에 거기 엄성구가 명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공립, 한성, 수원, 공주 요구에 13개 아까 처음에 13개 관찰부가 먼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학교도. 그런데 한 곳이 달라져요. 이게 정주 평안북도 정주가 관찰부가 영변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만 달라지고 이걸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구초등학교 그 역사관에 가보면 엄성구를 일대 교장을 해놓고
이걸 걸어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1905년 발간 대구 안내라든가 이런 데는 이동연이라는 사람을 여기 보시면 이 얘기죠. 이게 맨 오른쪽에 이 일본어로 돼 있는 이게 1905년에 발간된 대구 안내, 그러니까 이게 도안지라고 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한테 이게 대구가 먹거리 땅이라고 안내를 하는 거죠. 그 안내에 보면 학교들을 다 소개해 놨어요. 기간 뭐 저런 시설들을 소개해 놨는데 거기 보면 요 소학교가 있다는 거죠. 한인 소학교가 동문에 있고 생도는 뭐 3, 40 요렇게 자꾸 암암리에 근소화라는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여기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옥에서 한자만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했으면서도 그랬던 거죠.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이동현이라는 선생님이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명단에도 보시면 이동현이가 여기 있죠. 1903년에 해서 이 사람이 1905년까지 1905년 10월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안내에 이게 기록하고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학교가 자기들도 학교가 있었는 걸 알면서 부정을 했던 거죠. 그러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대구 초등학교 연역지예요. 아까 그게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학제 개편이 됐잖아요. 학구령 27호에 해가지고요. 그게 여기 그대로 나타 있어요. 학제 개혁, 종전 공립소학교를 가학교로 개교. 이게 맞거든요. 아까 그 장관청 자리에서 한 좀 있다가 공사가 이전 공사를 한 다음에 학교를 옮기게 돼요. 지금의 그 경신정보 자리로 옮기는데요. 그 옮긴 자리는 아까 봤듯이 1907년도는 숙소로 쓰고 1908년도는 여자부가 신설됩니다. 그걸 보시면 요래요. 여기 아까 공립성학교 여기 선화당에서 지금 중앙로역 가는 그 옛날 무궁화백화점 그 쪽이죠. 그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 지금 교회당이 제일교회예요. 이쪽으로 1907년으로 옮겨갑니다. 지도상으로도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12년 지도니까요. 여기 희도학교로 나오죠.